안녕하세요. 1프로입니다. 제가 이전 쿠버네티스 강의를 만든 지 벌써 4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저는 현업에서 계속 프로젝트를 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요. 최근 좀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다시 강의를 만들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강의를 만들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쿠버네티스가 나온 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고 인터넷이나 많은 책들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구나를 느끼는데 막상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주변에 쿠버네티스를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시도를 했다가 포기를 하신 분들도 들어봤는데 정보는 많지만 여전히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보다 더 난이도 있는 강의를 만드는 것보다 입문자가 더 쉽고 재미있게 쿠버네티스를 시작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드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엔 저도 쿠버네티스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개념들을 이해한 다음 다 중요하고 써먹어야 할 것 같아서 프로젝트에 적용을 했다가 다시 걷어내는 일들을 반복을 했는데, 이건 쿠버네티스 기술이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누구나 겪게 되는 문제이자 반면에 쿠버네티스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 같아요. 전 이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건 적당히만 알면 되고 또 어떤 건 잘 안 써서 몰라도 되는 건지에 대한 감이 좀 생겼는데, 이 강의는 기존의 A부터 Z식의 얇고 넓은 범위의 강의가 아닌 하나를 공부를 하더라도 그 개념에 대한 배경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깊이 있는 실력을 만들어주는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 제목에 이전 강의와는 또 다른 방식의 강의라는 의미로 Another Class라는 이름을 붙여봤고요. 또 한 가지, 그냥 강의만 듣고 넘어가면 머릿속의 지식은 금세 날아갑니다. 공부한 자료와 소스를 내 스타일로 변경하고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무에서 하나씩 꺼내 썼을 때 그 기술이 내 몸에 쌓이는 거고요. 이런 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머리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내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반이 되는 자료와 소스들을 최대한 누적되는 형태로 여러분께 제공을 드릴 거고요. 이걸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실력은 어나더 레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대한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강의 주제로 전체적인 제 강의의 컨셉을 설명드리면, 쿠버네티스 어나더 클래스는 총 3개의 스프린트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스프린트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3강의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국 모든 강의를 다 들으시려면 3번의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하는 건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쿠버네티스를 어느 정도 잘 아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 필요한 부분만 듣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 설명을 잘 보시고 내가 필요한 내용인지를 판단해서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필요한 내용을 수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고요. 저도 각 강의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스프린트가 보통 2주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프린트 강의 하나를 들을 때 최소 2주는 잡고 공부를 했으면 해요. 5시간 정도의 강의 분량을 2주 동안 듣는 방법은 바로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강의 내용 중에도 제가 계속 복습을 강조를 할 건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강의를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스프린트마다 이름이 있어요. 모두 북극에 사는 귀여운 동물들인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스프린트 하나를 제작하는데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는 소규모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본 거고요. 현재 여러분께서는 스프린트 1의 폴라 레빗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 강의의 수강 대상이 좀 많죠?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아는 IT 직군을 모두 때려 넣은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수강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뒤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대상군이 많다는 건 입문자가 들을 수 있는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3개의 스프린트 전체가 그렇고 저는 이 전체에 대한 난이도를 지상편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편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난이도가 있겠죠? 점점 깊게 들어가는 의미로 해수편과 심해편 그리고 해연편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때의 수강 대상은 이런데, 저는 최근까지 큰 프로젝트에서 쿠버네티스 파트의 아키텍트 역할을 해왔고요. 최대한 제가 했던 일까지 모두 강의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 강의 컨셉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 이제 수강 대상과 이 대상들이 쿠버네티스를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앞에서 수강 대상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IT 신입 경력 구직자를 보면 채용 우대사항의 항목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우대사항들은 그 팀에서 주로 쓰는 개발 환경들을 나열해 놓기 마련인데, 그만큼 IT 시스템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가 직군을 막론하고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직을 할 때 쿠버네티스도 알아야 되는데, 우대사항까지 이렇게 챙겨야 되나 싶겠지만 요즘은 고스펙 경쟁 시대라 구직자분들께는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개발자, 데브옵스, 인프라 엔지니어인데, 이들에게는 각자의 영역이 있지만 쿠버네티스는 어느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아요. IT 전체에 퍼져서 매력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발자가 쿠버네티스에 한번 발담그다 보면 어느새 인프라의 스토리지를 밤새 공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쿠버네티스가 영역 파괴자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각 영역의 경계를 많이 모호해지게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만큼 쿠버네티스를 잘 모르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 영역이 흔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좀 알아야 각자의 입지를 더 튼튼하게 다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운영 담당자. 기존 환경을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전환하는 큰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고 있고, 물론 쿠버네티스 환경이 구축되면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컨테이너나 파드 등 새로운 용어에 대한 기술 사용들이 기존 시스템과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환경을 갑자기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축팀 입장에서 프로젝트 오픈에 허덕이다 보면 중간중간 운영팀에 교육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영팀의 팀원들은 이 시스템을 받는 거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이직은 선택을 지연시킬 뿐이에요. 어차피 쿠버네티스 환경은 계속 많아질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같은 상황으로 이직을 고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부담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쿠버네티스를 공부를 해놓고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걸 편하게 지켜보면서 내 입맛에 맞는 요구사항들을 쏟아내는 거겠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미리 공부해 두길 권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솔루션 엔지니어. 이미 쿠버네티스를 도입해서 비용을 절감했다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너도 나도 쿠버네티스를 적용해 보려는 시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자사의 운영 인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솔루션 업체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솔루션 업체도 현재 인력이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전문 인력을 새로 뽑으려는 업체들도 많고요. 분명 기존 솔루션 엔지니어 분들은 회사에서 쿠버네티스를 공부하라는 압박이 있을 거예요. 이때 억지로 떠밀려서 공부를 하면 정말 재미가 없는데, 앞으로 또 10년 직장생활이라는 안정적인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한번 고생을 해본다는 마음을 먹으시길 바라고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선택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PM과 PL인데, 쿠버네티스를 선택하면 따라오는 오픈소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오픈소스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이 대중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단 프로젝트 규모나 상황, 그리고 쓰는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담당자는 제안서를 쓸 때부터 오픈을 할 때까지 내가 이 오픈소스를 잘 선택을 한 건지 계속 의문을 품게 돼요. 정답은 없고 이 프로젝트에서 이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다라는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바로 PMPL이에요. 새로운 기술에는 항상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둥을 잘 잡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리더는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담당자에게를 계속 경청하고 의견을 줘야겠지만, 최소한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PMPL도 쿠버네티스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였고요.
여기까지 제가 그동안 해온 프로젝트 속에서 여러 파트의 사람들과 협업을 하면서 느꼈던 쿠버네티스를 해야 되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다음으로 강의 특징이에요. 먼저 이 강의를 위해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용도는 첫 번째로 강의 자료실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제 강의는 여러 스프린트로 나눠져서 만들 예정이라 이렇게 카페가 중심이 돼서 저는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한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복습 진도를 체크하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강의 중에 별도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수강 후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강의가 어떤 느낌의 강의인지는 강의 중간중간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직접 보고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앞에서 어떤 강의를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얘기를 했지만 영상 제작과 교육 기법에 대한 부분은 또 별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직접 보시고 내가 수강하기에 편한 형태인지는 직접 판단을 해보세요. 참고로 저는 이전에 만든 강의에서 들었던 단점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고 인프런의 전체 강의에 별점이 1점에서 2점인 수강평들을 쭉 보면서 나는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굴을 띄워놓고 영상 강의를 하는 건 또 처음이라 표정이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점점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음으로 학습 내용인데 강의 설명에 이렇게 강의에 대한 주요 이미지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다루는 건지 대강 알 수가 있을 텐데, 만약 이 그림들로 부족하면 제가 강의를 만들면서 블로그로 강의의 일부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고 충분히 판단을 한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강의 실습 환경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지상편 전체 실습 환경으로 개발 환경과 CI/CD 환경 그리고 인프라 환경을 구성할 건데 각 스프린트마다 하나씩 구성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스프린트 1에서는 인프라 환경만 구성을 해서 실습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전체 환경을 직접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컨테이너 환경의 전체 파이프라인입니다. 지상편을 모두 잘 수강하면 이 내용들이 모두 내 PC 위에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흐름에 대한 내용은 강의 중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현재 스프린트 1에서는 이런 환경을 구성할 건데 내 PC에 버처박스와 베이그란트를 이용해서 게스트 OS를 띄우고 설치 스크립트로 인프라 환경을 쭉 만듭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다룰 때는 원격 접속 툴을 이용해서 서버에 들어가면 kubectl이라는 툴이 있고 이걸로 쿠버네티스 명령을 날리면서 실습을 하고 브라우저로 대시보드에 접속을 해서 쿠버네티스를 조작하기도 해요. 그리고 전체 버전은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자료는 인프런의 기본 수업 자료를 다운받는 곳을 보면 PDF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강평을 작성하신 분에 한해서 강의 자료실에서 원본 PPT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께서는 링크로 들어가서 방법을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가 강의 소개를 마친 거고, 이 강의가 여러분께 쿠버네티스를 쉽고 재미있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